예, 자, 오늘은 최초의 기독교 나라 가야 여섯 번째 흩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진나라 중국이 진나라에서 시황제였던 그 진나라 그리고 궁얼국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궁얼군이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예, 궁얼국이라고도 하고 궁얼군이라고 보통 인터넷은 궁얼군이로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본 학자 구자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그 실크로드인의 건국한 일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서북부 천산산맥 북쪽에 스스로 진 제국의 후손을 자처하는 궁월 왕국이 있었는데 이들은 원래 북왕국 사마리아 제국의 갓지파, 르벤지파, 문하세 지파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그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궁궐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나라에 들어가 있고 진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근데 이 진시황이 너무 혹독한 정치를 했어요. 만리장성을 쌓고 아주 뭐 엄청나게 구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진시황은 또 블루초를 구하려고 동남동료 300명을 파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 건너가요. 이 사람 이 300명이 우리나라 제주도를 거쳐서 지나갔는데 그 거쳐간 흔적이 제주도에 있어요. 우리 쪽 남해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가죠. 우리 남해도에도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진나라가 망하면서 진나라에 이제 한나라가 세워지거든요. 한나라가 유방에 의해서 진나라가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나라는 한족이 아니에요. 한족이 아니에요. 한족은 지금 현재 중국의 기본 족속을 한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한족들이 중국의 그 본토에서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진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사실은 진나라는 궁궐군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피난민들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문하세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피난 오다가 궁궐군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진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진시황도 유태계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핍박이 심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한나라가 진나라를 망하게 만드니까 한나라 사람들은 자기 종족이 아니라고 한 자리에 40만을 데려다 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죠. 한반도로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삼이 있는데 삼만이 있었어요. 그, 그 먼저 있었던 나라가 이제 마한 지역이 전라도하고 충청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래 이제 기마민족, 이 사람들도 이제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의 그 기마민족들인데 이 사람들도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한 사람들이 진한이 망하면서 오자 마한 사람들 땅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마한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와 있는데 이 땅이 있지 말고 좁으니까 너희들은 저 동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타백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강원도로서 경상도 쪽 지역을 차지하게 된 사람들이 진한 사람들이에요. 어, 그리고 그 일부가 내려와서 변환을 세웠고 변한 사람들은 주로 배를 타고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화는 12국, 변환도 12국인데 이 왜 12국일까? 12지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만 땅을 점령하게 되고 사만 땅에 와서 살게 되죠.
일본의 사회계 교수는요, 궁월 왕국은 터키인과 타타리인들이 중추를 이루고 있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개종한 민족으로 서돌골이라는 나라의 일부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궁을 구르고 오기도 했고, 또, 어, 나라가 이제, 주 70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동족들이 흩어져 왔던 그 지역을 따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은 그러한 유태계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 한반도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삼국유사 지난편의 후한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안의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진나라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오자 많이 동쪽 경계에 있는 땅을 베어줬다고 그랬고요. 이들을 무리도라고 불렀어요. 이 도라고 불렀는데 진나라의 말과 같았고 그런 때문에 진안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진나라 진짜거든요. 그리고 이 물이 도라고 하는 어떤 어, 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교를 가지고 있었던 물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유태교 또 기독교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울진에 가면요, 울진 봉평에 신라비가 있어요. 신라비. 예, 경북 울진 죽변면 봉평리 521번지 죽변면 봉학길에서 발견됐는데 이 봉평리는 1988년 봉평리 논 객토사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비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비석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비석을 갖다가 그냥 이제 무채 등을 끄집어내서 한쪽 구석에다 집어던지고 놔버려두고 2, 3개월 동안 방치되었는데 그 당시 그 마을 주민이었던 권대신 씨라는 사람이 그 소를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 해서 이걸 신고를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비석이. 근데 여기는 이 비석을 보니까 자연석인데 다듬지 않는 그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비문인데 한쪽 면에 약 400제 정도의 중국 남북조 시대의 북조 영향을 받은 해서체 모양으로 보여지는 전형적인 한문이 아닌 신라식 한문체가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울진 지방의 영토 문제로 주민의 항쟁을 진압하고 다시는 대항하지 않겠다는 약도로 세워진 비로 보여요. 그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비가 발견이 됐죠. 근데 이 비가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울진 봉평비예요. 예, 여기는 접니다. 예, 봉평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음, 이제 객토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 크고 큰 돌이니까 그냥 뽑아서 옆에다가 이렇게 논에 있었던 거니까 이걸 뽑아서 밖에다가 내놨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흙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지 않고 요 옆면에 글자가 다 있죠. 글자가 좀 훼손된 글자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많이 살아있는 그런 비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에다가 울진에 가면 이 비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봉평 이렇게 여기 글자가 요 한 면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탁본을 뜨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죠. 음, 예. 네, 저희 시댁이 울진인데, 예? 시댁이 울진이에요. 그러시구나. 울진. 예, 예, 그 강원도 계시니까 죽변.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찾아가 보세요. 네, 죽변. 예.
가까운데. 놀랍죠. 예. 음, 제가 이제 비를 찾아다니려고 여기저기 비문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자, 여기에 신라가 동북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건립한 비예요. 거풍왕 11년, 약 524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 신라 사회 전반에 거친 여러 면들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예요. 음, 거풍왕 때 율령 반포와 육부제 실시, 왕권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 음, 중요한 비이거든요. 이 비 크기가 204cm, 길이가 글자가 새겨진 폭이 음, 32cm, 아래폭이 54.5cm 또, 규모로 그렇게 큰 건 오, 아니지만 고구려 장수왕 2년에 세운 광기 토대왕비와 유사한 고려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고구려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음, 삼국사기 기록 입증 등 사료로서 가치가 아주 매우 큰 그러한 비문이 바로 이 봉평비예요. 신라비. 신라 봉평비예요. 이후 여러 차례 음, 학술 회의를 거치면서 울진 봉평 신라비로 이름이 명명이 되었고 국보 제24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비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죠. 예. 근데 이후 이 비석은 2008년 8월 경상북도 울진군 축병면 봉평 521번지에 있는 울진 봉평 신라비 전시관에 옮겨져 가지고 지금 아까 거기 전시인데 여기 가보면요. 거기 비석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비석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네, 뭐, 저 중국의 비림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그것처럼 음, 여기는 비석 그 비석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어, 원 진품은 아니고 그대로 만든 비석이 그 안에 쫙 전시가 돼 있어요. 그 바깥에. 근데 요거는 안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비문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얼룩소를 잡아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는요, 제사 행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지역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드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늘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냉수리 신라비가 또 있어요. 1989년 3월 경북 영일군 신광면 냉수 1리에 밭을 갈던 이상훈 씨에 의해서 한 비문이 발견이 돼요. 이 비문 냉수리 신라비이고 현재 국보 264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비문에 위에 봉평비와 같이 제천의식이 담겨진 글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 7인이 살인마 일이 완결돼 얼룩소를 잡아 하늘에 널리 고하였기에 이를 기록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사를 하늘에 드렸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학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한국 땅에서 소를 잡아서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본에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래, 일본의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도레인이라고 그래요. 도레인. 나만 도레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 얘기를 안 해요. 어디서 왔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은근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래요. 이 자기들이 있는 것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도레인이 누구냐? 그래도 잘 말을 않거든요. 그 도레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들이지 않냐고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의식이 여기도 담겨져 있고, 아까 봉평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율 예백장인 동인장이 발견이 됐는데, 도장이에요, 도장. 이게 진나라에서, 어, 예백장이라는 관리를 관원이 되었던 그 도장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영일 냉수리 신라 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각 안에 이 비가 있는데 이 비는 조그만해요. 조그만 비예요. 그 안에 사면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한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수장들은 오래전부터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하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행위는 제사 의식이라기보다는 언약의 관계를 여기서 표시한 것인데 울진 봉평기 의식은요. 신라의 육부가 관장하여 소를 잡았다고 했으며 냉수리 신라비에는 7인의 일이 완결되어 하늘에 고하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요거는 그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늘에 구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의 형태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을 때 그 계약의 증표로 짐승 뭐 3년 된 남수, 3년 된 남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쪼개 놓았다는 기록이 우리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놨는데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모습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신라 봉평비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한 일들이 뭐와 같으냐? 유태계 사람들이 그 자기 전통에 따라서 들여진 그러한 형태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와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게 돼요. 자, 여기 어떤 뭐 의문이 있으신가요? 다들 가만히 계시네. 에, 정신이 없으세요? 자,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궁궐군의 인솔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귀화한 하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본에 가보면 이 하타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이식 하타시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을 이 진나라 진자를 써요. 진자를 써요. 그래서 이 진을 갖다가 이들이 발음할 때 하타 또는 파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고대 일본에서 크게 산업을 일으키고 고대 일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 가면 왕인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일본에 건너가서 야스카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야스카에서 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유태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태계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청도에 가보면 이서고국이라고 여기 이서국이 있었어요. 이서국. 그리고 거기에는 이솝의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이섭의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이서국이요, 이게 청도에 있거든요. 청도에 있는데 이 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에 건너가서 여기 이섭에라고 있죠. 이섭에. 그죠? 이 일본의 그 도로 표지판이에요. 이섭에. 여기는 안나카. 이섭에라고 하는 말이 이서라는 뜻이에요. 음, 이서. 그렇죠? 음, 여기 이섭에 스테이션이라고 썼죠. 이 사람들이 이 사는 동네 이 역이에요. 동네 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산다. 여기 청도에 살고 있는 이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표시가 이 동네를 저기 찾아가 봤어요. 예,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저기 여기 돌아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에 갔더니 이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구멍이 뚫렸죠. 이게 뭔지 아세요? 카타콤 같아요. 카타콤. 조금, 예, 같은 것 같네요. 또요. 다른 분들이, 구멍이 엄청 크네요. 구멍이. 예, 음. 무덤, 뭐 같아요? 무덤 같습니다. 예, 예,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이에요. 음, 어, 근데 와, 이런 무덤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아, 있어요. 이스라엘. 튀르키예도 있고, 이스라엘. 이 무덤이고요. 여기 있는 굴은 이게 굴이에요, 굴. 이 안으로 이제 굴이 음, 있는데 음, 이제 일본의 군인들이 이 안에서 그 전쟁 물자를 만들고 했던 그 굴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바위예요, 바위. 어, 이 바위를 이렇게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이게 팠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런 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그 굴을 그 터키에 갑바도기아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죠? 가보셨어요? 카타콤 예, 비슷하게. 봤습니다. 예, 카타콤이나 터키 갑바도기아 가보면 예, 여기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요시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야 사람들이 무덤이에요. 가야 사람. 음,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의 형태가 이스라엘의 광야 지대와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집과 무덤을 빼닮았어요. 이제 예? 무덤이요.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가? 여기 지금 갑바도기아죠. 터키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 이렇게 구멍 뚫었잖아요. 이게 바위거든요. 근데 바위가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파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무덤을 다 파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도 이런 집들을 많이 살지. 이게 이제 이 땅 밑으로 들어가 뭐 이제 지하가 돼서 카타콤이 이제 되고 그러는데 이게 파면 돼요. 여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예, 대도하셔도 괜찮아요. 대도하셔도. 예. 자, 여기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무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묻혔다고 하는 좋은 무덤. 그죠? 이게 파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무덤이거든요. 이게 다 구멍 뚫려 있는 게. 예. 이게 무덤이에요. 그다음에 나사로의 무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무덤. 나사로의 무덤. 예, 다 이게 굴 속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게 다 파져요. 근데 이게 바위란 말이에요. 바위가 파지면 파져요.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예, 예. 어디
서정일 목사님 되시는가요? 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좀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카메라가 못 예. 보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잘생긴 얼굴 예. 이렇게 이제 굴을 다 뚫어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들. 그냥 우리나라에 이런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와보신 분 계세요? 어, 이 돌 거기가 무덤이 돌. 어디예요? 아이고, 예? 어디에 거기가 위치한가요? 어디예요? 우리 저기 산청에 있어요. 산청. 어. 진주에 아, 가까운데. 진주 사천. 청. 근데 어. 이 돌 무덤인데 이 무덤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 구멍. 음. 그죠? 이거 희한하죠? 이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무덤은. 하나밖에 없는 무덤이에요. 근데 우리 학자들이 이거 왜 구멍 뚫은지 몰라요. 예. 물론 이제 고구려 시대에 돌 무덤은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네모지게만 딱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사자가 있다는 거죠.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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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자는 지키는 유대를 표시하는, 유대인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자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망구석, 이 사람들이 우리 얼굴하고는 좀 달라요. 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눈 덮인 모습이고요. 음, 자, 멀리서 좀 봤어요. 어디인가요? 근데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봐요. 구멍 뚫렸죠.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네. 그렇죠? 네. 아, 예. 공기 통화를 하려나? 다행히 구멍 뚫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만 이렇게 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무덤 구멍 뚫은 나라가 없어요. 놀랍죠? 아이고. 예. 거기 몇 명이 들어가나요? 되게 큰 것 같아서. 예, 여기 가정 무덤이에요. 가정 무덤. 가족이요. 이스라엘 무덤 형태가 있는데 요번에 제가 아직 정리를 덜 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게. 우리나라에 이제 나주에 가보면요. 이런 식 무덤이 있어요. 이런 식 무덤. 그리고 가정 무덤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뭐 그냥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하고 너무 같아가지고 어, 아주 정말 놀랄 정도로 닮은 게 있어요. 음, 이제 다음에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아까 이 요시미 지역, 아까 그 무덤 많은지 일본에 그 일본 거기에서 나온 이 토기 제품들의 토기 그 안에서 나온 거 이런 유물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런 그릇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뚫어있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어있는데 요 구멍 요거는요 지금 이게 한쪽이 치우쳤는데 요 요 모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구멍 뚫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꽃무늬라고 그래요. 불꽃무늬. 불꽃 모양으로 뚫렸어요. 불꽃 형태로. 근데 요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 뜨기가 가야의 턱이에요. 가야 턱. 자, 하만에 가면 이런 토기가 나와요. 하만에. 예, 거기는 아라가야예요. 아까 아라가야 봤죠? 그 안나카라고 하는 거. 일본의 안나카. 그렇죠? 이섭에. 이쪽은 이섭에, 이쪽은 안나카라고 썼죠. 그 안나카가 이 하만을 가리켜요. 아라가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그릇이 요 구멍 뚫리는 거 있죠? 요게 불꽃무늬 토기예요. 불꽃무늬. 요런 문양의 토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 일본에. 여기 사람들이 거기 건너가서 살았고 그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요. 이런 이제 고곡이라는 게 있어요. 고곡. 우리나라에 고곡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왕관 같은 데 다 달린 게 고곡이에요. 이 고곡 이름이 뭐냐면 야사카라고 일본 사람이 불러요. 야사카. 근데 이 야라고 하는 말이 야외. 마귀를 제어하는 부적으로 지니고 다녔어요. 이 부적을 오늘날에서 삼종류 신기 중에 하나로 야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어는 특별한 의미를 몰라요. 왜 야사카라고 부르는지.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가서 보니까 야사츠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야스카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까 말했던 그 진나라 사람들 또 진나라 사람들 궁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문화가 야스카 문화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야스카. 일본의 그 문화를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일본에. 그래서 일본의 고대 기독교가 벌써 200년 전 이전에 벌써 기독교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어요. 너무 놀랍죠? 자, 여기에 이제 일본 그림, 고대 옛 그림에 보면, 여기 요 그림이에요. 요게 산수화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확대시켜 봤더니, 이 사람의 손목에 야스카랑이 고곡이 있어요. 고곡. 그리고 목걸이에, 이 여자의 목걸이에도 그, 목걸이가 있어요. 그 목걸이가. 예. 근데 이 목걸이는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나라 여기 저기 하만에서도 나왔으면 신라의 왕관에 전부 다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청에 가면 게 있어요. 산청에. 예, 그리고 합천에 가면요 다라국이라고 있어요. 다라국. 옛날 다라가야가 있었던 곳인데 이 다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에 건너가면 다마가 돼요. 다마. 다마가 뭐예요? 수? 예? 구슬? 구슬이라는 뜻이죠. 네. 구슬. 그래서 합천에서 나온 구슬들이 일본으로 가서 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라국이 다마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도 역시 다라라고 나오든가 그래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합천에 있는 예, 구슬들이 이런 고곡이 전부 다 일본으로 건너가고 신라로 들어가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면 야스카라고 그러고 이 일본의 그 야스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도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을 거쳐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라가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브리스 강을 타고 내려와서 파키스탄 있는 인더스 강을 타고 올라와서 이 여기서 또 겐지스 강을 타고 이, 이 히말라야 산맥 그 산속 여기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미조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착해서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말레이 반도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와요. 여기서 낙동강을 배를 타고 올라가면 내가 더 이상 못 가는 데가 어디냐면 영주예요. 영주. 이 영주에 그는 땅 끝까지 내가 세상 땅 끝까지 왔다고 해서 영주에 도마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비단길을 보면요. 육로의 종착지가 대구와 경주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
이 김해까지 내려와요. 해로의 종착지가 영주고요. 비단길은 비단을 실어 날랐고 이 비단이 출처가 어디냐면 청도예요. 이서국을 중심으로 제조가 되었어요. 우리 비단 그러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비단이 어디서 나와요? 누에고치. 예? 누에고치. 대부분 중국으로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뭐 비단이 장서 왕서방 그래서 비단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비단이 나왔어요. 비단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오늘은 지원이었지. 한청을 중심으로 청도 이쪽 지역을 쭉 돌아보면요. 비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비단을 갖다가 전파하게 됐죠. 비단길을 만든 사람들은 육로엔 기마민족이고 헤론 이스라엘 상단들이에요. 이들은 오랜 역사, 옛날부터 이들은 한반도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 표가 되고 이게 기마상이에요. 자, 이 산청에 가면 이 무덤 속에서 비단이 나와요. 실을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전부 다 나와요. 거기에다 염색까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단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에 고대로부터 비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는 다 그걸 중국고로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고려 사람들이 입은 비단 옷인데요. 이게 물감을 칠했죠. 물감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이 합천에 가보면, 이 산청에 가보면 거기에 이런 색감이 있는 그런 이렇게 유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요, 이게 뒤떨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걸 다 죽여버리는 게 가야 시대의 문화를 전부 다 죽여버려서 우리나라는 뭐 옛날 가야 시대 그러면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 절대로 우리나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돼 있었어요. 이 당시. 이렇게 비단이 만들어져서 외국에 수출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었어요. 이건 산청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제 해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교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